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시작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됐는데,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2022학년도, 임용 시험 대비, 이제 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거를 하는데,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이 설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준비를 한다면,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좀 단시간에, 원하는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해 동안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필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임용시험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이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꽤 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임고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래는 이제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에요. 이 명칭 자체가 좀 살벌하죠. 경쟁 시험입니다. 경쟁 시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뭐 선발하기 위한, 그리고 또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나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들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의 그런 목적보다는 평가를 위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이수 과목, 이건 이제 지금 법령에 나와 있는 건데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에 이렇게 기본 이수 과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표시 과목이고요. 그에 대한 기본 이수 과목.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수학 교육론 있죠. 그리고 정수론, 그 다음에 복수 해석학, 그 다음에 해석학입니다. 근데 이 해석학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여러분들이 소위 이제 미적분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해석학에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선형대수, 현대대수, 그다음 미분기학, 여기까지는 이제 익숙하시죠. 근데 이제 기하 일반이 들어가 있기는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상수학, 확통, 그 다음에 요것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조합 및 그래프 이론이에요. 조합 및 그래프 이론. 근데 어차피 그래프 이론이 조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합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걸 왜 눈여겨 보시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계속 출제 안 되고 있어요. 네. 그게 저는 이제 이 법령이랑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방향을 정할 때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법령의 이름은 이제 요거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시험 예정일이 2021학년도 2021년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2021년 11월 27일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연유는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일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50일 전이고요. 1교시는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9시에 시험이 시작되니까 입시일은 더 일찍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A형, B형 각각 90분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 개수도 여기가 지금 안 맞는데, 맞네요. 예, 기평 4개, 서술형 8개, 기평 2개, 서술형 9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학은 논술이고요. 수교론 기평 2개, 서술형 5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교과 내용학이 기평 4개, 서술형 12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령 이전에 평가원에서 이제 외주를 줘서 연구를 한 이
평가 내용 요소에 대한 분석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원 평가 영역은 앞서서 법령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이제 상당 부분 겹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수학교육론입니다. 수학교육론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요. 현대대수학은 되게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군환체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평가 영역 자체가 군환체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 출제할 때 이원 목적 분류표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눠질 겁니다. 작성이 될 겁니다. 선형대수학을 보면은 행렬, 벡터 변형, 벡터 공간, 선형 변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사실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게 웨이트가 선형 변환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평가 영역이 각기 좀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서 따로따로 작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수로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수책의 소인수분해 요거는 이제 근데 출제가 실제로 되지는 않지만 이게 당연히 다 알아낸 내용이죠. 합동식과 원식은 잘 출제가 됩니다. 주로 원식은에서 출제가 돼요. 그리고 2차 잉여와 부정방정식. 근데 부정방정식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2차 잉여만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학은 뭐 실수책에 여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수열 가끔 출제되고요. 연속, 미분, 적분 이런 거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수 딱히 급수라고 할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함수열 문제를 해결할 때 급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복수 해석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단원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골고루 다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상수학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사상 부분이 아까 그 선형대수와 마찬가지로 사상 부분이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뭐 상공간, 적공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공간, 수렴과 분리공리. 근데 수렴과 분리공리는 그 계속 출제 안 되다가 T1이 이번에 출제가 됐죠. 그쵸? 예. 미분기한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곡선, 곡률, 그러니까 곡선, 곡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곡선, 곡면. 네. 그러니까 곡선, 곡면이 출제되는데 곡선의 개념이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실제로 뭐 그냥 속력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도 골고루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곡면론 잘 안 나오다가 요번에 한번 출제가 됐죠. 여기서 곡선론하고 곡률과 비틀림률 이건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이거는 곡선에 대한 이제 광역 이론입니다. 여기는 국소적인 이론이고요. 마찬가지로 기본 형식은 국소적인 이론이고, 그러니까 일부분만 다루는 것이고, 곡면론은 그 곡면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우스 본의 정리 얘기하는 거죠. 확률과 통계학 마찬가지로 거의 여기서 출제돼요. 확률 분포 추정. 예, 확률 분포 추정.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확률 분포가 가지고 있는 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죠. 일단 이산 확률 분포 있을 거고요. 연속 확률 분포인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1변수, 2변수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산 수학이 제일 좀 거리가 있는데 실제 임용 출제되는 거 하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헤아림의 기본 원리, 순열, 조합 이런 건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분할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합의 영역에 속하고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교과 과정에도 포함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화관계식 자주 출제가 되고요. 생성함수 점화관계식과 연관해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알고리즘 게임 이론, 공평한 분배, 요 세 개는 이산수학에 속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조합론에 속한다고 보기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합론이란 거하고 이산수학이 뭐 경계가 그렇게 분명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요 세 개는 지금 출제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경로 문제의 경우도 지금 크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프 이론, 평면 그래프, 그래프 색칠 이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고요. 법령에서 조합론과 그래프 이론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조합론과 그래프 이론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 이론이 여기까지는 법령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년 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 텐데요. 수학교육론은 지금 24점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변함없이 24점 출제가 될 거고요. 해석학은 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2년 전부터는 고정이 됐어요. 12점으로. 예. 근데 이 현대대수학은 여기가 지금 평균이에요. 평균이 10.6점이라는 거는 지금 출제가 요번에 출제된 게 8점이에요. 8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전에는 상당히 더 높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거보다 더 줄어들기는 어렵고요. 아마 8점 정도, 8점, 그 다음에 10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8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과목 밸런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작년 같은 경우에 이산수학이 해석학이랑 묶여서 2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해석학, 이산수학이랑 해석학이 묶여서, 예, 그쵸. 적분이 들어갔으니까. 아니다, 해석학이랑, 이산수학이랑 확률통계가 묶여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2점이 출제가 됐어요. 한동안 2점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다시, 요 이산수학이 이제 4점으로 출제가 되면서, 이 현대대수가 2점이 내려왔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아마 밸런스가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6666, 444, 812. 네,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가서요.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느냐. 조금씩 변하다가 2017학년도에 고정돼서 요 3개년간 출제 형식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되다가 2020학년도 오면서 논술형이 사라졌고요. 근데 이건 이제 수교론에 해당하는 변화죠. 그다음에 평가 영역별 융합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는 또 안 됐어요. 예. 요번에 같은 경우 융합 문제가 다시 없어졌어요. 예. 제가 이제 처음에 기출해설을 하면서 융합 문제라고 판단했던 거는 이산수학은 반드시 2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이산수학이 포함된다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이산수학에는 그런, 예를 들어서 수렴 구간이라는 거를 판단하는 그런 테크닉이 들어있지가 않죠. 예. 근데 보니까 이미 그 문제를 빼고도 해석학이 12점이 출제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산수학이 4점으로 출제된 것이다 라고 제가 보는 거고요. 대수학이 8점으로 감소했고 여기 쓰진 않았지만은 융합 문항이 없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융합 문항을 출제하기가 좀 불편할 거예요. 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없애고 문항 배치를 다시 해서 이렇게 고정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큰 변화가 있으면 지금 논술형 사라졌다는 건 좀 큰 변화잖아요. 큰 변화가 있으면 처음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처음엔 조금씩 조금씩 변하다가 고정이 됩니다. 네, 고정이 되면 그대로 쭉 가는 거고요. 요번에는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은 항상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수교론 문제 제일 앞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A형의 배치가 좀 달라졌죠. 수교론이 4점짜리 문제 배치에 있어서 수교론이 제일 앞에 오지 않고 중간에 나왔어요. 네, 그런 변화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배점은 아마 해석이 대수보다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부동호 방향이 잘못됐는데 부동호 방향 이겁니다. 여기 등호 있는 부동호를 사용한 이유는 이산이 2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은 현대대수학입니다. 현대대수학. 그래서 수교론 이 해석학이랑 현대대수 합친 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리고 얘네 수교론이랑 해석학이랑 현대대수 합치면은 배점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 여기 복소, 미기, 확통, 위상이 요 정도 비율이 차지하고 있고요. 정수, 선대, 이사는 요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런 느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학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함수열이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네. 그 뭐 7년을 보든 4년을 보든 2년을 보든 이 점수계가 4점짜리 하나 이상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도함수, 다중적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수열 요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직접적으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근데 어차피 여기에 사용되는 지식들은 여기에 써야 됩니다. 네. 해석학은 굉장히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함수열 같은 경우에는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우선은 지금은 그 평가원의 평가 영역대로 문제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수열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이 밀도라는 게 밀도는 뭐냐면 이제 문항당 점수예요. 문항당 점수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얘랑 비교를 해보면 그 함수열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밀도가 좀 낮죠. 여기는 4점, 여기는 4점, 2.2점, 2.8점, 2.4점.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약간 쉽게 출제된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는데 아마 교수님들은 쉽게 출제한 문제일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다변수 함수 들어가 있고요. 편도함수, 연쇄법칙, 다중적분, 반복적분, 선적분, 그린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사족이 있어요. 미적분학 수준이라고 돼 있죠. 미적분학 수준. 예, 요게 지금 평가원 평가 영역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 해석학 뒷부분 보면 해석학에서 일변수 함수 끝나고 다변수 함수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변수 함수에 대한 전개 내용이 교과서마다 굉장히 좀 판이하게 달라요. 접근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다변수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뭘로 하시면 되냐면 미적분학 교재를 하시면 됩니다. 뒷부분. 근데 앞부분은요. 그 이외의 부분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미적분학을 보시면 안 돼요. 예, 근데 해석학을 보셔야 됩니다. 네. 해석학의 뒷부분 다변수 부분은 일단 임용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열, 미분, 적분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 교재나 강의를 보실 때 요 기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제목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뭐 우리가 지금 뭐 이 문제 해설이 따로 있고요. 뭐 이걸 지금 풀이를 자세히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대표적인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 함수항 급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면 이게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함수로 이제 놓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함수를 놓고 균등 연속인지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풀이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악탄젠트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근데 이런 거, 여기서 벌써 뭐 어떤 거 들어가요? 뭐 미적분하게 그 여러분들 간단한 적분 계산 이런 게 벌써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에스티메이트 한다. 그 다음에 요게 수렴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급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함수 열이를 하더라도 앞에 있는 지식들을 다 사용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뒷부분 풀이는 이제 그 수렴한다는 거 이렇게 보이고 뒷부분 풀이는 균등 연속인 거는 직접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으시면 돼요. 이 정도를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현대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대대수가 꾸준히 군 환체가 계속 3개가 다 출제가 되다가 올해 이번에 환이 출제가 따로 안 됐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출제된 환이 그 환이라기보다는 기초체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고요. 2개가 다 4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4점짜리가 2개가 출제가 됐네요. 해서 이걸 보시면은 얘네들은 지금 밀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체론 같은 경우에는 항상 4점 이상의 밀도를 유지를 했던 걸로 보이죠. 여기 이게 더 큰 게 있는 이유는 5점 있었던 시절도 있고 10점 있었던 시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만, 밀도가 4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항상 4점으로 출제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보면은 군체에서 고르게 출제가 되는데 환 문제가 기초 체론에 치우치는 좀 경향이 있어요. 환 이론이라는 거는 비가환 환도 있고 이런데 비가환 환 거의 안 나옵니다. 가환 환론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군에 대해서 보자면은 유한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한군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실로 정리나 구조 정리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겠고, 환론은 굉장히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해요. 환 전체를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아이디얼이나 가환 환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네. 체론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갈로아 이론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데, 이 갈로아 이론을 이해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제가 그 수업 중에 갈로아 이론을 그냥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면 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위수가 150인 군이 있는데 위수가 6인 취의 부분군이 하나만 있다. 요거 이제 정규 부분군이 되는 조건과 관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수가 30인 취의 부분군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요걸 하는데 이제 실로 이론을 약간 사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풀이는 위수가 6이니까는 정규 부분군이다. 이거를 관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가 150을 나누기 때문에 위수 5인 부분군이 H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실로 제1정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형 정리 활용해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요 정도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예. 특히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체론 엄청 이런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지금 실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로 복소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갈로아 학대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갈로아군이 아벨군, 한동안 이게 계속 출제가 됐었어요. 아벨 확대체. 예. 아벨 확대체의 특징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벨 확대체는 그 중간체가 전부 다 정규 확대체가 됩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게 푸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설은 이렇게 어렵게 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풀이를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재밌는 별에도 있어요. 네, 다 넘어갑니다.
복소 해석학 보겠습니다. 복소 해석학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직접 출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요번에는 제가 복소수 계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복소수 자체의 성질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알면은 풀기가 좀 쉬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문제는 이제 푸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네. 자, 그래서 이 복소 해석학은 직접적으로 지식을 바로 적용해서 풀리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의 내용을 내재화 하셔야 됩니다. 내재화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정리를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수학적 문제 해결력도 요구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유형의 그 연습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어떤 정함수가 있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오빌 정리를 나중에 리오빌 정리 보시면 같거나 작으면, 쉽게 얘기하면 같거나 작으면 상수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같거나 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뒤집어야 됩니다. 얘를 뒤집어서 이제 상수함수라는 걸 보여야 되고요. 상수함수 보였을 때 이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범위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전형적인 대학 수학에 속한다라기보다는 좀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적 문제 해결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운영을 해서 쉽게 풀어내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계산을 통해 가지고 판별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는 굉장히 좀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량도 줄여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미분기하 보겠습니다. 여기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까 드렸지만 공면론은 글로벌 시어리입니다. 글로벌 시어리. 그리고 여기 기본 형식. 기본 형식은 로컬 시어리. 요건 글로벌 시어리, 로컬 시어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어리, 로컬 시어리. 나머지 부분은 얘네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이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 밀도 보시면 딱 구분이 됩니다. 뭐냐면 공면은 4점, 곡선은 2점 이렇게 돼 있어요. 공면 4점, 곡선 2점. 공면론이 출제가 됩니다. 네. 공면론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계속 되고 있고요. 기평, 곡선, 서술형, 공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에 대해서는 계산 연습이 필요하고요. 공면 이론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증명을 증명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 연산자를 잘 활용하고 그의 특징이 어떤지 이런 걸 파악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의 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공면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곡선의 경우에는 좀 추상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공면을 주고서요. 이게 뭐 접할 때 뒤에 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가우스 곡률 계산하라.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네. 기계적으로 이런 게 잘 출제가 되고 약간 생각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공면론에서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시죠?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그냥 기계적 이 문제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장함수 잡고요. 엘레멘도 계산하고 두번 미분도 계산해서 엘레멘도 계산하고 하면은 외워둔 공식에 의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확통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과 분포라고 돼 있는데 이 확률과 분포에 들어간 내용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고 추정, 검정은 어쩌다가
옛날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검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와 추정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확률 분포 같은 경우가 지금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꼬아서 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그래서 확률 분포의 출제 경향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확률 분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요. 한번 보시면 표본 공간, 확률의 계산, 조건부 확률,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평균과 분산, 중심극한 정리, 대수의 법칙, 이항 분포, 정교 분포, 포화수 분포, 카이제 분포, 감마 분포, T 분포, 2차 분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중요한 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걸.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뒤에 있는 자잘한 분포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 얘네들 의미를 파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라고 간단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또 쪼개지죠. 이산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걔네들의 확률 분포 섞어 놓은 거, 결합 확률 분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예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셔야지 잘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균등분포를 하는데 얘를 트랜스폼을 했죠.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트랜스폼 시켰을 때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 확률 밀도 함수도 구하고, 이런 확률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별로, 그러니까 어떤 이해력이나 이런 건 별로 필요 없고요. 그냥 문제를 풀면 됐었습니다. 올해하고 좀 약간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답을 내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위상 보시면은 뭐 이제 사상이 제일 많아요. 근데 사상 아까 말씀드렸죠. 적위상, 상위상 이런 것들 다 사상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도 출제가 됐고, 연속, 콤팩트 많이 출제되고, 거리 공간도 뭐 진짜 정말 위상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합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내용. 수렴과 분리공리 한동안 안 나오다가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거 연결 공간에다 넣었는데, 이거 수렴과 분리공리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반 나눠야 되는데 사실 수렴과 분리공리 요번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상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냐면 출제된 유형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위상 책에 있는 것처럼 그 카디널이 일단 컨티넘 넘어가는 거는 잘 안 나와요. 컨티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감을 잡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분리공리 한동안 출제되지 않았다가 여기 제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한동안 이렇게 출제 안 되다가 갑자기 출제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뒤에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응용 문제를 푼다거나 하시기보다는 개념을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학년도 보면은 그 여유환이 나왔어요. 여유환. 근데 여유환을 그냥 내지 않고 이걸 둘로 쪼갰어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A하고 이제 B로 이렇게 쪼갰어요. 둘로 쪼갠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합쳤어요. 여기 위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걸 짬뽕을 해서 위상을 만든 이런 적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적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그 실력을 탄탄히 다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문제 푸는 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따져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풀어내시면 되고, 정수론 보겠습니다. 요것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정수론 보겠습니다. 정수론은
일단 합동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동식의 성질은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합동 방정식을 딱 풀어라 이런 것보다는 뭘 활용해서 원시근을 활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 주된 문제입니다. 2차 이어 있고요. 그다음 부정방정식 이론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렵죠. 부정방정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페르마 마지막 정리잖아요. 그죠? 부정방정식 이론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거의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2차 이어 지금 뭐만 다루겠다? 2차 부정방정식만 주로 다루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4점으로 밀도가 그냥 다 4점이에요. 딱 4점. 예, 4년 동안 했는데 4점이에요. 4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합동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근데 올해도 비슷한 문제 출제, 이거랑 완전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예요? 그 원식은 문제입니다. 원식은 문제. 원식은 이용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x n제곱은 얼마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이게 원식은 문제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에 원식은 문제고 약간의 조합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수로는 예, 조합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러니까 좀 원식은 같죠. 그죠? 네. 예,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조합적인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개수를 카운트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문제 해결력을 요구를 합니다. 정수로는. 선형대수학 뭐 그냥 선형 변환이 거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고유과 근데 이 선형 변환인도 아까 그런 영역들처럼 뭐 위상의 상이라든지 이런 것, 위상에서 이제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고유값과 고유 벡터 포함을 하고 있어요. 선형 변환 자체에. 그래서 요 개념 다 들어간 이게 고유값 고유 벡터 구하는 게 행렬에 들어간 내용이 아니고 선형 변환. 그래서 선형 변환의 출제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벡터 공간 가끔 출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 최근에는 계속 행렬을 주고 고유값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 작년에는 좀 쉽게 나왔고 올해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는데 어쨌든 고유값 구해서 대각화 이런 그 문제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번에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냥 이거 선형대수 책에 있는 연습 문제 풀듯이 푸시면 됩니다. 이산수학, 예, 엄청 끔찍하죠. 저 언제 다 공부하나. 근데 말씀드릴 거는 요 알고리즘 게임 이론 공평 분배는 지금 뭐 출제가 될 가능성 거의 안 보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뭐 평면 그래프, 순열 조합, 헤아림 기본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영역이 매우 많지만 조합론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팅 문제 있죠. 카운팅 문제는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중고교 교과 수준의 조합론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요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고난도 크리가 가능한 거예요. 조합론적으로 문제 꼬아놓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 이거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무슨 수능 수학에 뭐 29번, 30번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19번 이런 거 19번 정도에 적당하겠다. 네, 그런 걸로 나올 만한 그런 문제죠. 그쵸? 네.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요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요 부분이랑 독립이다라는 거 여기 좀 잘라서 안 보이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관찰하시면 좀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관찰을 해서 해결을 하면 실수 없이 잘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1, 4월, 그 다음 5, 6월, 7, 8월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 9월, 11월 이렇게 나눠서 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4월에 이론을 하고요. 5, 6월 달에 기초를 분석을 합니다. 기초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최근 말고도 옛날에 출제된 문제들도 최근 형식으로 그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뜻을 살려서 최근 형식으로 바꿔서 변형 문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자체는 풀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저기 보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이 이제 작년에도 응용문제 많이 있었지만 올해는 더더욱 기존 기출문제들을 변형한 응용문제들을 좀 더 비중을 높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그 이론과 실전 문제에서는 실제로 이제 지금 경향을 따져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도 다시 한번 이제 다지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10회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 강의가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직접 지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이제 그 비정규 강의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 모의고사가 있어요. 5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게 5월이 됐다, 6월이 됐다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5월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그 전에 6월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라고 했는데 이론을 한번 하고선 모의고사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동영까지 하고서는 기출 분석까지 들으시고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파이널 실전 끝나고서는 어차피 모의고사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비정규 모의고사를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초, 7월 초 이렇게 해서 제가 5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로 올해부터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쉬운 풀이를 추구하고요. 쉬운 풀이라는 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쉬운 풀이가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쉬운 풀이는 떠올리기 쉬운 풀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쉬운 풀이는 간단한 풀이에요. 간략한 풀이에요. 간략한 풀이. 근데 간략하게 쉬운 풀이는 보통 쉽지 않아요. 뭐가?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깔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많이 들어놓으면, 그래서 그것이 행여나 떠오르면 시간을 적게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또 소개를 같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제가 다 하기 때문에 유기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학습 지원 여러분들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 4월 강의를 보시면 1, 4월 강의 같은 경우에 지금 개강이 좀 빨라요. 개강이 빠른 이유는 늘 그렇지만 여기 이제 설이 껴있죠. 대수를 8강에서 7강으로 줄였어요. 네. 올해의 저의 목표는 작년 전공수학 원론에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내용 다이어트. 네. 하도 어렵고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 좀 빼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다시 추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공수학 원론 책, 작년 책으로 하지 않고 그 내용을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프린트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 마찬가지로 해석학 8회입니다. 해석학 8회. 그 다음 미분기하, 위상, 확통, 복소 요렇게는 4회씩이에요. 정수, 선대, 이상 어떻게 하냐? 정수, 선대, 이산 합니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지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수업 듣는 거를 하루에 4시간을 넘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수, 선대, 이상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제가 인강으로 찍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내용학 전 과목을 커버하고요.
딱히 뭐 특별한 사전 지식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학부 수업을 다 이수하셨다면은 그래도 1, 2학년 과정 정도만 충분히 이수를 하시면 이해할 수 있게끔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용을 빼고 또 빼고 해서 정말 인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내용을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네. 늘 그렇지만 항상 노력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 작년에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예제들을 좀 다른 좀 더 임고와 가까운 그런 예제들로 바꿔서 네,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을 전달할 때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론만 드라이하게 하지 않고 그거를 실제 예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론을 하면 바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재화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 아침에 오셔서 시험 보시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제를 약간 소량의 과제 연습 문제로 들어있는 문제들 중에서 소량의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팩터에 4시간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 5, 6월 기출분석,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같은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변형한 문제들, 비슷한 문제, 약간 변형한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강의입니다. 당연히 필수 이론이 같이 설명이 되면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필수 이론 설명하고 이제 그에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떠올리기 쉬운 풀이, 아이디어성 풀이. 아이디어성 풀이는 간략한 풀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떠올리기 쉬운 풀이는 좀 계산은 좀 해야 되고 하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풀이. 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동영 보시면 이 메이가 뭐예요? 메이가 5월이구나. 5월 달에 시작합니다. 아까 맞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디냐? 여기 잘렸구나.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기 그 5월 시작할 때 5월 1일 날 3, 2, 1이죠. 여기 5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출 동영 끝나고 바로 7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7월 모의고사는 일정상 토요일이 휴일 때문에 안 돼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7월 모의고사는 목요일에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실전 이론과 이렇게 문제풀이 반인데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이론이 좀 미진하신 분들도 이론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한 하프 정도는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공수학 이론에서 1, 2, 3, 4월에 했던 거하고 좀 방해해서 1, 2, 3, 4월에 했던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수학적인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이론들을 합니다. 네. 이 7, 8월 파이널 실전 이론은 그냥 문제 적용되는 이론만 해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하면 좀 안 돼요.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돌았으면은 그러면 7, 8월 가서는 이제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모의고사 수준에 좀 난이도 있는 문항들 실전에 바로 쓰이는 이론들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초나 아니면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역량을 강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적중을 하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중이 그 지금 문제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문제 해결력을 계속 물어보고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다 커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게 안 나와요. 똑같은 거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봤으면 그 비슷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접근을 소개를 합니다.
7, 8을 보면 7월 모의고사 보고서는 그 주에 해석학 열립니다. 해석학, 대수, 미기, 위상. 기출 분석하고 파이실도 마찬가지로 정수, 선대, 이사는 인강만 제공합니다. 네. 뭐 무슨 그 수업 들으시면 그 수업 들으시면 그 수업도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9, 11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저는 이 형식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형식이 일단 일치하고요. 내용, 난이도 이런 난이도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모의고사보다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네. 어쨌든 그 제 모의고사 들으시면 실전에서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 하시지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요 때는 RT가 있어요. 네. 모의고사 때는 아침에 오셔서 리뷰 테스트, RT가 뭐냐면 리뷰 테스트인데 리뷰 테스트 통해서 피드백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확인 학습도 있습니다. 채점 첨삭 하고요. 통계 산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과목별 선조 산출해서 그 상담을 다 해드려요. 예.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직강 들으시면 제가 개인별로 이렇게 학습 지도를 해드립니다. 모의고사 시간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 RT 보시고 전공 A 보시고 전공 B 보시고 쉬는 시간은 10분이에요. 10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한 2번 정도 적응을 위해서 실제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파이널 모의고사 여기 끝나면 바로 시작되고요. 8월 모의고사 없어요. 이제 8월 모의고사 없고 파이널 모의고사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임용 시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날짜를 20일 18일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날짜도 잘못됐네요. 처음 부분에 20일 20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27일 이 표가 잘못된 거예요. 네, 27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7일.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목요일이 언제냐? 18일. 이게 18일이 수능이에요. 수능. 18일이 수능. 그래서 요거 다음번 토요일이고 11월 마지막 주니까는 이게 27일이 임용 시험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기출된 그 문항하고 제가 강의했던 문항들 좀 다 작년에 다 비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문제 여기 지금 말씀드릴 거 말고 나머지 문제들은 당연히 다뤘습니다. 네, 그런 유형들을 다 다뤘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몇 가지 사항들만 말씀드리면 우선 올해 특징은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한 해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계산량이 이제 다소 감소를 했고요. 아이디어성 문제가 증가를 했죠. 개념 이해를 많이 물어봤고 계속해서 이제 평가를 위한 문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었죠. 이게 되게 당황스러우셨던 선생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기입형인데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요거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2020 아마 우리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 이거 풀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를 다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좀 익숙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거는 해석학인데 피카드 메소드예요. 피카드 메소드. 예. 피카드 메소드.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를 모의고사 때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게 해결하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 봤었고요. 그 다음 이게 지금 뭐예요? 전 가우스 공률 물어보는 문제죠. 저는 좀 특별히 전 가우스 공률을 많이 했어요. 예.
아마 로컬 시어리가 출제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기존에 최근에 계속 그래왔으니까 저는 약간 좀 고집스럽게 전가수공률 문제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건 이제 올케어긴 하지만 모의고사 때도 많이 했어요. 이런 유형들을. 마찬가지인데 올케어가 이제 가장 좀 유사한 형태라서 회전 공면이고 그 다음 일부분 회전 공면 일부분이죠. 그 전가우스 공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바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다뤄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감히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드리는 그 문제와 예제들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해석학 대수 정도는 좋은 교과서 실제로 교수님들이 쓰신 좋은 교과서를 정독을 하시는 게 그게 좀 올바르지 않나.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권 정도씩 하루에 한 두세 페이지만 봐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처음부터 보시기 바라고 이거 잘 안 되는데 나만의 이론 노트를 좀 만드세요. 예, 이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삭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끼워 넣고 이런 게 좀 가능하도록 낱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이런 노트 하시고 근데 꼭 또 순서대로 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일기 쓰듯이 오늘의 중요한 이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정리를 해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겁니다. 공부하는데 오답 노트, 오답 일기, 오답 문제를 다 적을 필요 없어요. 틀린 문제를 왜 다 적습니까? 그걸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뭐 틀렸는지 내가 그 부분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하루에 두세 문제씩이라도 꾸준하게 문제를 푸시고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막 굉장히 많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풀었던 문제를 계속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해서 푸는 게. 근데 풀 때 제대로 풀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습 지원은 제가 질문, 상담 이런 거는 이제 이 번호 여기 나와 있는 번호는 이제 상담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후 전인데 글씨가 오탈자가 생겼네요. 월요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가 오피스 아워입니다. 네, 요때 오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때 오시더라도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것이 제가 무슨 특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겠고요. 또 반면에 또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으로 시간이 맞으면 예약을 해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질문 상담하셔도 되고요. 다음 카페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다음 카페 여기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답을 달아드립니다. 거기 요 다음 카페 가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이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가 직접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필요한 경우에 이제 영상으로 답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한동안 영상으로 답변을 안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약간 좀 방식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올해부터 또 요거를 다시 할 예정이고요. 요 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목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강의해 놓은 내용을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김동희 현대대수학 책 갈로아 이론 7번 이렇게 쓰시면 이 부분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